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인간은 이것의 산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요. 일기를 쓰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이것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힌트를 듣고 오늘 정답, 오늘의 주제 아시겠나요? 네, 오늘의 정답은 박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기억인가요? 네, 기억 맞습니다. 오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님의 강의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확실한 기억이 없으면 창의성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억은 왜 진화되어 왔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가장 깊은 상관관계를 잇는 정신작용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또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면 기억입니다. 모든 기억은 내과학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언어가 출현하면서 기억이 수백 가지에서 수십만, 만 가지, 10만 가지로 이렇게 점프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기억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언어 기억은 최근에 20만 년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다릅니다. 예, 기억은 그 브레인 과학 전체에서도 사실은 거의 최근에 서서히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 브레인이나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거의 뭐 2000년 전부터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문화권마다 고대로 올라가면 모든 걸 기억으로 다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뿔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킨타쿤테. 그래서 아프리카 자기 조상들 이름을 쫙 기억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부족 국가나 이런 쪽에서는 그 민족의 역사를 전부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기억이 뭐 창의성에 반대된다든지 기억을 굉장히 폄하하는 이런 문화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 한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뭐 주입식 암기 교육 그 연장선으로 기억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안 좋다. 오히려 창의적인데 반대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걸 뭐 한다는 거는 뭐 새로운 거 하잖아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지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근데 새롭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새롭다는 말 속에는 옛 것과 비교했다는 거잖아요. 옛날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이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카소가 위대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게르니카 같은 그런 대작을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놀라운 작품이 나왔는가를 창의성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학문적으로 추적해 봤더니 그 모든 중간 단계가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과거의 것을 조금씩 엇거리다 혁신시켜 왔다는 그런. 과거에 확실한 기억이 없으면 창의성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억은 사실은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복권시켜야 되는 우리 인간의 정신작용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기억이라고 봅니다. 기억은 왜 진화되어 왔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가장 깊은 상관관계를 잇는 정신작용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뭐냐고 물을 때 헷갈리면 감정이 왜 중요한지 물어보면 돼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없겠죠? 네. 그럼 감정은 왜 진화되었을까요? 감정하고 기억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왜 진화되어 왔는가는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왜 진화되어 왔는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쪽입니다. 자, 넥타이를 하나 골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죠. 좋아하는 무늬가 있어야 되죠. 다른 것보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없으면 선택을 못 합니다. 정신이 분열된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한 이게 평준화돼 버려요. 행동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은 직장을 구하든 배우자를 구하든 친구를 만나든 다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한 삶을 가장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은 우리의 감정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또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면 기억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서도 안 울 수가 있어요. 감정이 잘 안 생겨요. 그럴 때 보면 바로 부모님들하고 함께 했던 공유된 기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아지 죽으면 울잖아요, 좀. 네, 매일 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기억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아야만이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은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름다운 시를 한 30분 암송했다. 10편이라도 암송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문학을 하고 싶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의 전자나 뭐 양성자의 질량이나 여러 가지 물리 상수를 10개만 기억했다면 자연과학이 친해졌을 겁니다. 기억을 하지 않은 생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기억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겠습니다. 네. 자, 기억은 최근에 에델만이라는 이 브레인 아주 세계적 대가가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분인데 그분이 기억을 최근에 정의 내린 정의입니다. Constructive Recategorization 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구성적 재범주화 과정입니다. 그 범주화란 말은 대충 하잖아요. 그렇게 재란 말은 다시 한다는 거예요. 기억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기억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초등학교 범소풍 갔던 기억을 내가 옛날에 한 50년 전에 했던 그 기억이 옛날 거지 어찌 새롭냐 하는데 새롭습니다. 그 행위는 그 기억은 만들어진 게 40년 전이지만은 불러오는 거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불러오기 때문에 시냅스, 기억을 만드는 시냅스의 단백질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모든 기억은 내과학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은 과거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저장된 것은 과거에 저장됐지만 불러온다는 행위가 현재화되는 겁니다. 불러오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그래서 불러올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인데 매번 달라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걸 재범주화인데 재구성을 합니다. 그때 자기의 브레인 상태에 따라서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예. 자, 그런데 기억은 도대체 뭘 하느냐? 사물과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럼 사건은 하나하나 낱말로 이렇게 지칭해요. 그런데 사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물은 기억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사물은 항상 공간 속에 있잖아요. 예,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뭐 카페나 자기 방이나 여러분들 책상 앞에 책상 위에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이 매일 보지만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곧 알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공간에 사물이 배치된 걸 항상 암묵적으로 매핑해서 기억합니다. 그 능력이 워낙 우리 인간 탁월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그 기억, 모든 기억법의 원칙은 기억의 궁전이라 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거리에 건물마다 기억 하나씩 몇 편이나 들어보셨죠? 이게 2000년 이상 지속된 인류의 모든 기억술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공간하고 어떤 장소하고 사물을 매칭시키는 요거는 본능적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선조들이 적어도 300만 년 이상 훈련해 온 겁니다. 자, 10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집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이를 딸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먹이를 채집했잖아요. 그러면 딸기가 어디 있고 곰이 어디서 나타나고 꿀이 어디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 있죠? 야생 들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장소하고 먹잇감하고를 기억해야만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공간 속에 사물을 배치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물하고 공간하고 매칭된 그걸 장소 기억이라 하고 마우스 실험에서 이쪽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마우스의 해마에, 쥐의 해마에 장소만 모니터링하는 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장소에 딱 가면 쑥 지나가도 우리가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고속버스 타고 왔으면 고속버스 내릴 때 그 고속버스 분위기, 그다음에 내리는 그 순간순간, 그다음 다 기억하잖아요. 지하철 타든지 다 기억하잖아요. 장소를 이동하면서 내가 했던 행동, 장소를 이동하면서 각각의 장소마다 내가 독특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딱 결합이 된 요게 하나의 장면을 구성합니다. 됐죠?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사건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이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시간 순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간 순서, 공간의 배치, 시간 순서, 요 두 가지를 합친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스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 그 언어로 표상하기 때문에 불변 표상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억이, 인간의 기억은 대부분이 단어가 그 10만 단어가 넘습니다. 침판지는 아무리 훈련해도 1000단어를 넘게 없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 썼던 단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면 우리가 한국도 말했습니다. 대략 10만 단어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10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웬만하면 조금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안 바뀌잖아요. 그걸 바뀌지 않는 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출현하면서 기억이 수백 가지에서 수십만, 만 가지, 10만 가지로 이렇게 점프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을 불러올 때는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연상합니다. 자동, 연상, 회상이라. 그래서 회상은 기억을 불러오는 건데 그거는 거의 노력하지 않아도 턱 보입니다. 밤에 꿈꿨던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낮에 지나가다가 어떤 상황 딱 보면 갑자기 밤에 꿈이 생각나죠.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기억이 있으면 B라는 기억이 유사하게 이렇게 겹칩니다. 그럼 요걸 탁 건드리면 이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억은 꼬리표가 심지어 10개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딱 기억할 때 아주 섬세하게 부호화를 해야 된다 그래요. 전문 용어로 아주 정교한 부호화를 해. 부호화, 엔코딩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사건이나 기억하기 어려운 걸 딱 기억할 때는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 단서를 계속 붙여놔야 돼요. 그런데 단서가 없는 기억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요. 사람 이름은 참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 저 이름이 박문호인데 박문호라는 글자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인과적으로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런 걸 상징이라 그래요. 이름은 인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름 기억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기억들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이 연결고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기억의 옷걸이를 상상하면 되세요. 옷이라는 기억을 많이 걸으려면 어떻게 되죠? 옷걸이가 많으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브레인 전체에서 전부 다 들어가면 기억도 모든 기억이 현재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저 앞에 보시면 브레인이 있고 그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그 보시면 파랗게 이렇게 뻗쩍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전화 펄스입니다. 그 전화 펄스가 우리 건전지 전화 펄스의 한 전압이 100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건전지가 1.5V잖아요. 대략 1V로 치면 저 펄스는 뭐 가장 커도 한 70mV, 100mV 치면 우리 건전지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전화 펄스가 불행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송 이런 거는 뭐 수 메가헬츠 막 이렇게 넘어가요. 100만 헬츠 이렇게 넘어가는데 1초에 100만 번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브레인 안에서 그 펄스는 1초에 아무리 많아도 뭐 수천 번 안 넘어가요. 적게는 10초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정신작용은 대부분 한 100번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서 100번 사이에 전화 펄스가 생겨요. 1초에. 예,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전화 펄스를 만드는 그 전체를 따져주는 게 저 보시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시냅스입니다. 이렇게 접섬들 있죠? 그게 시냅스입니다. 저 세포 하나가 몇 개를 만나느냐 하면 거의 10,000개의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기억의 실체입니다. 그 10,000개 그 하나를 들어보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은 DNA에서 만들어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억은 궁극적으로 매 순간 여러분들 DNA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 것이 아닙니다. 저장된 것은 과거 저장됐지만 지금 불러오는 순간 지금 저가 이온 채널이라는 것들이 붕괴되고 새로 생겨야 됩니다. 예, 이것이 기억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겁니다. 저렇게 만나고 있죠. 네. 요거 각각 요걸 스파인이라고 하고 요 사이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저게 이렇게 된 게 세포 하나에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요 두 개가 요쪽은 A라는 세포, 요건 B라는 세포, 다른 세포들입니다. 요게 요렇게 붙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갭이 있습니다. 요 갭 사이에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 적게 분비하면 우울증 걸려요. 더 적게 분비하면 자살해요. 그게 요소 일어나는 겁니다. 도파민 많이 분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상 예측하게 돼요. 거기 전부 요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렇게 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거 다크하게 연결이 있죠. 저거는 메인 그 오각형처럼 보이는 저 안에는 항상 기억이 의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직접 연결이 안 되는데 진한 선이 있죠. 네. 저거는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 뚝 들어오죠. 갑자기 의식이 떠오르는 겁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기억은 의식하지 않아도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창의적으로 되려면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양질의 과학적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질의 고급 데이터를 많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에는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각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 바둑판처럼 돼 있죠. 네. 우리가 머릿속에 일어나는 정신작용은 저렇게 많은 이렇게 회로를 하나 선택했잖아요. 패스가 보이죠. 빨간 선으로 나가는 거. 네.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미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는 많은 생각도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제가 막 이렇게 자세를 취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든 운동도 수만 가지 혹은 수십만 가지 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미리 저리 바둑판처럼. 그중에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할 때 이렇게 팀 나누고 할 때 뭐 점심에 먹으니까 짜장면하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네. 사다리 타기 하잖아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속에 사다리 타기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바둑판처럼 많은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패스를 택할 건가, 어떤 자기 올 때 어려워도 갈 건가가 꿈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날 것인가, 내가 다음 순간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다음 순간 어떤 제스처를 할 것인가, 미리 무수하게 많이 세팅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저 보시면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을 만드는 회로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죠. 네. 저게 척수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죠. 직면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 저게 살라머스입니다. 시상. 저것은 모든 감각을 중계해 줍니다. 저게 방송국입니다. 그거 보시면 뒤쪽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투영하고 있죠. 네. 저게 본다는 겁니다. 시각의 물결이 이렇게 나오죠. 뒤에. 이게 바로 이 후두 이쪽입니다. 그래서 망막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게. 뒷골에서 합니다. 이쪽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한 30곳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만 해도 시각이 우리 감각 이쪽에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막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50ms 걸립니다. 근데 의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1로 갑니다. 척도 이쯤 오면 0.1초, 100ms. 100ms 돼야
형태하고 색깔하고 움직임이 결합해서 한 사람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영상이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도 저렇고 청각도 저런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하면 밑에 초록색 있죠, 초록색. 그 초록색이 바로 해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이 보거나 듣거나 만진 이 기억들이 처음에 기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각들이 해마로 쭉 빨려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해마 속에서 저 멀리서 어이 하고 친구가 손을 흔들면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의 손 움직임이 각각 해마로 들어가서 하나의 장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 해마는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적 이미지, 공간적 배치를 해갖고 하나의 스냅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공간적 기억하고 시간적 기억을 구분하시고 공간적 기억은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 여름 바캉스 장면, 초등학교 입학식 장면, 하나의 장면입니다. 장면 속에는 무수한 영상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입니다. 그 장면이 스냅 사진인데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면 영화가 필름을 자르면 수천 토막이 나잖아요. 그 한 장 한 장을 저 해마에서 만듭니다. 한 장 속에는 목소리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고 형태도 다 들어가요. 그렇게 했는 걸 연결하는 쪽 어디냐 하면 저 앞쪽에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전전두엽하고 협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에서는 시간적 정보가 좀 약합니다. 시간적 순서를 전전두엽에서 맞춰줍니다. 근데 잠자는 동안에는 전전두엽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냅 사진을 연결을 못합니다. 연결하기는 하는데 이쪽이 또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꿈에 한 꿈과 다음 꿈도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이 되죠. 순서를 못 맞춰서 그랬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두 가지, 공간적 정보, 장소적 정보는 해마에서 다 해줍니다. 그럼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연결해야 영화가 되잖아요. 그 영화 스토리 만들어주는 거는 해마하고 전전두엽이 협연을 합니다. 협연을 해갖고 찍은 사진을 어디에 저장할 거라고 전전두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딱 저장해 놓고 그래서 그 기억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기억합니다. 자, 관계를 기억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애국가 다 기억하잖아요. 애국가를 한 옥타브 높게 부르나 한 옥타브 낮게 부르나 다 동일한 애국가를 알아요. 근데 굉장히 그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곡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곡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동일한 단어하고 동일한 말하고 해란 말 사이에 상대적 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높게 해도 동해, 한 옥타브 낮게 해도 동해 같아요, 비율이. 요 관계를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책상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책상 이제 이렇게 범주하는 거. 책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책상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서 바뀌지 않는 관계를 기억해요. 자, 한번 보세요. 책상에 테이블은 뭡니까? 평판 있고 다리가 4개 있잖아요. 자, 평판을 플라스틱으로 해도 되고 나무를 해도 돼요. 강철판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바뀌죠. 그다음 다리도 플라스틱 해도 나무 해도 돼요. 근데 안 바뀌는 건 뭐겠어요? 책상 아니에요. 안 바뀌는 관계가 뭐예요? 평판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다리. 웬만한 건 수직이잖아요. 예. 지지하고 있던 요 관계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하는 보시면 그 관계를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이 잘 되는 게 관계만 기억하는 그 관계의 집합이 뭐냐 하면 속담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슨 관계일까요? 뻔히 보이는데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브레인이 하는 역할의 거의 90%는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관계라는 게 왜 맺어지느냐 하면요. 신경세포가 태어나서 한 2살 때까지가 세포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될 때까지 브레인에 있는 세포들이 반 이상 죽어나갑니다. 그럼 100억 개가 넘어요. 그럼 50억 개가 죽는다면 어떤 세포가 죽고 어떤 세포가 살아남느냐 하면 연결 안 된 세포가 죽습니다. 신경세포들은 연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어떤 세포가 연결을 하느냐 하면 자극을 받은 세포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쳐야 연결되거든. 몸부림 친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요 만나는 거 있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세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소를 공급해 줘요. 그 안은 살아남아요.
근데 가만 움츠리고 겨울에 그냥 움츠린 사람처럼 있으면 관계를 안 맺잖아. 옆 세포하고. 네. 그럼 고립된 세포는 영양물질이 공급 안 되고 산소 공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죽어요. 세포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바로 기억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이나 정신병, 정신병을 요즘은 조현병이랍니다. 알죠? 조현병,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동물, 공통점이 뭘까요?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먼저 죽어나가는 세포가 됐냐면 기억을 만드는 해마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럼 기억을 못 만들죠?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DNA 피직도 있을 필요가 없죠. 얇아집니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싱싱하고 창의적으로 한 첫 번째 방법은 기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이라고 막 무슨 뭐 엉뚱한 기억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무작위적으로 뭐 사람 이름을 1000명 암기한다 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그 사람 이름을 잘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차 번호 그냥 착각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관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계 기억을 우리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냥 이치, 논리, 원리,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억의 가장 실체는 우리는 관계를 기억한다.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공간 관계, 시간 관계가 있다. 공간 관계는 장면으로 구성한다. 해마에서 만들어준다. 시간 관계는 순서다. 그래서 해마에서 만들어진 사진을, 스틸 사진을 연결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시간 관계하고 공간 관계를 합친 걸 뭐라 그런다? 그걸 스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기억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시각이든 청각이든 다 맵을 그립니다.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시각적 지도 형태죠. 청각적 지도 멜로디죠. 형태하고 멜로디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 네. 이미지는 청각이기도 하고 시각이기도 하죠. 시각적 이미지는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요. 행동을 인출하기 위해서, 행동을 위해서 진화되는 게 시각적 진화입니다. 청각적 진화는 뭐냐 하면 뒤에서 오는 무서운 존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밤에 걷다가 두려운 게 뭡니까? 뒤에서 소리 들리는 거죠. 예, 청각 맵이 그려집니다. 시각 맵이 없으면 우리는 걷지를 못합니다. 저 불 꺼버리고 제가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각 맵이 없죠. 그럼 넘어지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행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들이 모여갖고, 이미지는 한마디로 그림 비슷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장면은. 예. 그 이미지를 우리 브레인이, 이미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사람 사진을 1000장을 줘도 다음에 뭐 좀 봤던 사진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1000장의 사진을 10분 동안 짝짝짝 보여주고 봤는지 안 봤는지를 즉각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정보량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시각적 이미지가 못하는 게 있어요. 시간적으로 못 찾다가요.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눈 감아보세요. 제 얼굴 보이는가? 안 보이죠? 1초 전에 있었는데 안 보이잖아요. 시각이 못 따라가요. 근데 멜로디는 안 그래요.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도 갑자기 멜로디가 쭉 나오죠. 오래 들으면. 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청각은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고, 청각은 왜 시간적 마모가 덜 듣게 되고 오래 살아남느냐 하면요. 중요합니다. 청각은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소리잖아요. 노래도 소리잖아요. 소리는 한순간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소리가 한순간에 할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지? 시각은 한순간에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동시에 보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나요? No. 됐죠? 시각은 바깥에서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빛으로 오니까. 그래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 딱 쬐면 3초 오면 대략 1km, 1000m 바깥이잖아요. 340 곱하기 대충 한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바깥에서는 시각이 청각보다 엄청 빨라요. 그러면 자, 저 한 1km 바깥 내 친구가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손 흔드는 게 시각이잖아요. 시각이 먼저 와야 돼요. 그다음 청각이 이 소리가 뒤에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동시에 보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실험해 보여드릴게요. 바깥에서는 시각이 빠른데 이 안에서는 청각이 그 10배 정도 빠릅니다.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영화가 그 정지 사진이잖아요. 알죠? 그 정지 사진이 1초에 한 16번, 한 20번 이상 보여주면 연속으로 정지 안 됐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능이 1초에 20장 이상 넘어가면 연속으로 분해 못 해요. 아시겠어요? 분해능이 시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청각은 분해능이 어떤가 보여드릴까요? 다르륵 다 떨어져 들리죠? 놀랍죠? 이거 1초에 100번 해도 다 떨어져 분해되고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각 맵, 시각 맵, 촉각 맵이 다 있어요. 촉각 맵도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거는 덤성덤성하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촉각 맵은 주로 환상이 많습니다. 청각은 환상이면 병적일 수가 있는데 시각은 좀 덜하고 촉각은 상당히 환상적인 게 많습니다. 환상으로 돼야 됩니다. 아픔도 완전히 환상입니다. 근데 앞비를 밟으면 요가 아프잖아요. 요 느끼잖아요. 사실은 요서 느끼지. 착각이죠. 그런데 저 아픈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여가 아프잖아요.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붕대를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진화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준 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요약해드리면 우리 브레인은 세계상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그다음 그 이미지 하나에 낱말을 갖다 붙여요. 사과 이미지가 사과 사진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사과란 단어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적 기억, 그 다음에 상징 기억, 언어 상징 기억하고 이미지 기억 두 가지로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한테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좋아지려면 기억을 많이 하면 이미지 기억하고 언어 기억 어느 걸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네, 답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논리 문제 잘하고 과학을 잘하려면 상징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거의 다 언어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언어입니다. 근데 창의성은 거의 90%가 이미지입니다. 도형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 언어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압도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도형이나 이렇게 다이어그램식으로 그리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미지로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 기억하고 언어 기억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미지 기억은 시간적 속성이 거의 없습니다. 언어 기억이 시간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창의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미지적 사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기억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언어 기억은 최근에 20만 년이 지나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다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어 기억이 거의 없을 때가 어딨냐 하면 꿈입니다. 꿈은 이미지 기억 90%입니다. 꿈속에는 말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됐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자폐증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이미지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적 사고를 합니다. 주로 우리는 말을 쓰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10만 단어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낮에는 전부 다 말로 언어적 사고를 하는데 잠자는 동안에는 90% 이미지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레벨까지 올라간 게 이미지하고 언어인데 이 두 가지를 동물, 자폐증, 저 고대 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 언어적 사고를 못합니다. 됐죠? 언어적 사고를 못하면 뭘 못하느냐 하면 인과적 사고를 못합니다. 언어적 사고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인과적 사고를 하는데 인과적 사고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결과가 원인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시간 순서잖아요. 네. 인간이 시간의식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요. 동물은 시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과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 뭐냐면 동물은 감각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뭐 일이 있으면 인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가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인가의 덩어리가 인가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걸 인가라 그러는데 인가의 덩어리가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요 동영상은 탈입니다. 종이로 만든 탈인데 탈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코는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종이 탈입니다. 자, 저게 코가 튀어나와 있죠? 저게 종이의 뒷면입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돌립니다.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들어가 있죠. 이게 진짜입니다. 코가 이제 튀어나왔죠. 계속 돌립니다. 한번 보세요. 요게 진짜인데 뒷면이 코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튀어나오고 있죠. 튀어나오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계는 리얼한 바깥 세계가 아닙니다. 바깥 세계의 사진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그런데 왜 코가 우리는 한 번도 들어간 코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다른 사람끼리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나 정치적 그 논쟁이 끊임없이 인류 사회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억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기억이 다르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나오면 화해할 길이 나와요. 기억이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정치적 신념이 좀 다른 사람을 봐도 얼굴 이미지가 달라져요. 나중에 다 해봤죠. 몇 달 만에 이미지가 달라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리얼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AI 시대 이쪽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연적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진화를 하는 겁니다. 문화, 가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걸 리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게 생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앞길을 밟았는데 여 붕대 가면 안 되잖아요. 여 가면 되잖아요. 착각이잖아요. 아픈 건 여인데 왜 여 가면 이건 누구나 여 가면 멍청하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거짓이 착각이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제가 뭐 기억만 강의를 거의 한 15년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전달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생깁니다. 감정이 안 생기면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져요. 이 시대에 브레인 과학이 첫 번째 불러와야 되는 거. 인간의 가장 위대한 거는 기억입니다. 치매, 자폐증, 동물. 자, 자폐증은 조금 다릅니다. 동물, 그 다음에 고대인, 정신분열. 공통점이 뭐냐면 기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기억이 인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이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첫 번째 아들이 창의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기억을 가져야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새롭다는 개념도 옛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새롭다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억을 너무 폄하하고 있어요. 주입식 암기교육이라고. 저는 가까운 분들한테 주기율표 꼭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아미노산, 주기율표 이런 거 암기해야 돼요. 중요한 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크게 두 가지. 이미지적 기억, 그 다음에 언어적 기억이 있다는 거 구분하시고 창의적으로 가려면 특히 이미지적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억되어야 감정이 생긴다는 거. 시험 공부 잘하고 이런 건 부차적인 겁니다. 인간이 행동을 하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행동을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거의 원천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억입니다. 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억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억과 창의력,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기억력도 함께 증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기억력을 높인다 이랬을 때 네. 여러분들 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보다 역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소개드렸던 이런 와이스버그라는 분이 기억을 전문했던 그 전문가인데 그분이 썼는 책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 전체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창의성은 평범한 사고의 비범한 결과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창의성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억을 마야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브레인스토음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이 지금 메인으로 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것들은 20살 밑에 사람들의 한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모차르트 이야기 하잖아요. 모차르트도 시간을 치면 10년 이상 양질의 기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창의적 작품은 양질의 기억의 결과입니다. 창의성은 전문가용입니다. 그냥 토론해서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질의 기억이 탑다운으로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뭘 이렇게 창의성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기억했던 양질의 여러 가지 정보들의 가이드를 받아갖고 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의성은 디렉티드 완더링이라 그래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어쨌든 유연한 사고잖아요. 여러 가지를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는데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무의식적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티드, 완더링, 방향성 있는 방랑. 그냥 방랑하면 정신분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무의식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이 유동성을 해줘요. 그걸 뭐라 하면 인지리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집중하는 거하고 이완하는 걸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집중을 하면 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럼 가까운 것만 연결해요. 그럼 창의적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멀리 있는 걸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융합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천문학 공부하고 브레인 공부하고 지질학 공부하고 역사학 공부하고 다 해야 돼요. 기억과 창의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억의 중요성까지 오늘 함께 네.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은 네. 기억의 그 최고 사령탑입니다. 네. 의식이 딱 떠오르면 그 많은 기억을 전력적 글로벌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데 액세스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 인간만이 고차의식, 언어를 쓰는 고차의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억을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의식에 관한 강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식이라는 걸 그릇이라 생각하세요. 그 그릇이 텅 빈 그릇일 수가 있어요. 의식은 상태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들어갔을 때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스위치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획득한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환경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다시 말해 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로 갖고 있는 1차 의식,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공감학입니다. 이타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물한테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